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개비를 걷어 과장의 식사와 음주,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시글은 개비 각출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바로잡아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관행처럼 공무원들의 화합을 위해 공동경비로 사용해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신규 시책으로 다이로움 공공마켓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시책으로 59건에 1282억 원 규모를 발굴했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 사업비에 비해 57%가 늘어난 것으로 가용 예산을 감안하면 신규 시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 산책로 1.5km 구간에 해바라기 꽃길이 개장했습니다.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어르신 50여 명이 한 해 동안 뿌리고 가꿔 지역의 꽃길을 선사했습니다. 익산에서는 효자와 열부가 200여 명 배출됐고 이를 포함한 유무형 효문화 자료가 40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문화 유산이 멀어져가는 가족과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2,289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보다 94명이 줄었지만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를 일주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270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46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5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22명을 비롯해 남원 11명, 익산 5명, 군산 4명 등입니다. 전주에서는 군산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12명이 됐습니다. 남원에서는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5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9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개비를 걷어 과장의 식사와 음주, 또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개비 각출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바로잡아달라고 폭로했는데요. 반면 관행처럼 공무원들의 화합을 위해 공동 경비로 사용해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부서에서 돈을 걷어 부서장에게 접대하는 데 썼다는 게시글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습니다. 군산시청 과산하에는 4개에서 7개 정도의 개가 있는데 각 개에서 과장들을 모시기 위해 매달 개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시글은 개비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고 기록에 남을 수 있어 현금으로 개비를 내는가 하면 7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은 월 평균 10만 원을 걷어 과장을 모시기 위한 비용으로 식사와 음주, 명절 선물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장이 나서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바로잡고 부서장을 위해 개비를 걷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개비가 공동경비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장을 위해 개비를 걷는 게 아니라 개원끼리 밥을 먹거나 경조사를 위해 관행처럼 공동비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부서에서 공동운영비를 걷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상급자를 위한 식사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상사에게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익명제보 시스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직 내 상급자한테 밥을 사든 술을 사든 그거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이다. 신고해줘라. 우리는 적절하게 처벌하겠다. 이 게시글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확정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16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 3,390억,
익산 오산 신지, 영만 국대도 1,888억, 정읍 부전과 칠보 1,019억 원 등 모두 1조 3,609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구간이 교통사고 감소와 관광 활성화 등 민원이 많아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공동 발전 첫 걸음이 될 금강하구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어제 올해 제1차 군산 서천 행정협의회를 열고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지역 상생 강화와 청색 기술 활성화, 탄소 중립 선제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란도를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최종 보고는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 방식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항만 건설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연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상용 모빌리티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에 전국에서 51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과 익산시에 따르면 종합평가 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공사 금액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 등의 세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적격 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로 정했습니다. 적격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 등을 거쳐 11월에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연차별 차수 계약 방식이 적용됩니다. 익산시가 내년 신규 시책으로 59건을 발굴했습니다. 다이롬 공공마켓 구축 등 대부분 서민 경제를 고려한 생활 밀착형 시책으로 전체 사업비는 1,282억 원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 사업비와 비교하면 57%가 늘어난 건데요. 익산시는 연간 가용 예산을 감안할 때 신규 시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시행할 59개 신규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이로움 공공마켓 구축입니다. 익산시가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업체에서도 자유롭게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등록되어 있는 물품, 용역, 서비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익산시의 내년도 신규 시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고려한 생활 밀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청년 다이로움 창업 지원 사업, 농촌 건강 힐링 마을 조성,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입니다. 산업과 관광 분야에서는 활성탄 섬유 산업화 촉진 사업과 미륵사지 가상현실 보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관건은 시책을 추진할 예산. 올해 익산시는 신규 시책 34건에 73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내년은 59건에 1,282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올해 사업비와 비교할 때 57%가 늘어난 겁니다. 일각에서 예산 부담이 커져 시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연간 살림살이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필수 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3천억 원이라며 시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신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3천억 원대라고 현재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익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 모두 64건 1조 2,366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가운데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생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80% 가까이 삭감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이 국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내년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10% 할인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최근 4년 동안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도내 유일의 상업계 고등학교인 군산상고가 인문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군산상고 총동문회는 군산상고 인문계 개편을 위해 인문계 전환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문과 교직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문계 전환 추진은 교육 환경 변화로 상업계 고교 기피 현상과 여학생 모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군산상고는 지난 2011년 900여 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올해는 341명으로 62%가 줄었습니다. 민간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려면 시민기록관과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민간기록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존 가치가 높은 시민들의 민간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 산책로 1.5km 구간에 해바라기 꽃길이 개장했습니다.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 50여 명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건데요.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 하천길 산책로에 해바라기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72살 조정래 씨를 비롯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여름 내 구슬땀을 흘려가며 직접 가꾸고 키운 해바라기입니다. 지난 3월 유천 생태습지 공원부터 우남아파트 간 산책로 1.5km 구간에 약 3,000주의 해바라기를 식재했고 5월부터는 주 3회 3시간씩 종묘관리와 더불어 산책로 인근 쓰레기, 우거진 수풀 제거 작업 등도 실시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비 오는 날 심어야게 살잖아요. 이렇게 촉촉한 땅에 심어야게 사니까 비 오는 날도 우리 이모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가꾸는 재미, 그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반려식물 육성 배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추진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하시는 일들이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차로에서 학생들 등하교 지도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르신들이 뿌리고 가꾼 꽃길이 지역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내일 전주에서 전라북도 버스업체 노사가 모여 임금 단체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임금 단체 협상은 30일 오전 0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과 군산시는 전세버스 투입과 운행시간 단축, 읍면지역 택시 투입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100명으로 지난 2010년 16,000명보다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출생아 수는 1,296명, 익산은 1,199명입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은 0.91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줄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낮았습니다. 예로부터 익산에서는 효자와 열부가 200여 명이 배출됐고 또 이를 포함한 유무형 효문화 자료가 400건이 넘는데요.
전문가들은 효 문화유산이 멀어져가는 가족과 또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고 고령화 사회 속 복지 기조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망모당.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송영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지은 무당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됐습니다. 현판에 새겨진 망모당은 아버지와 조상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당이란 뜻으로 역시 효자로 알려진 중국 4대 문장가 주지번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시로부터 효행마을로 선정된 용동면 고창마을. 이곳에는 대대로 효행 가문이라 불린 전주희 씨의 3세 효열 정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아픈 아버지를 살린 이보와 계모를 모시고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증손 이계수, 그리고 절부로 알려진 이계수의 증손 며느리 조 씨를 기리는 곳입니다. 익산에 남아있는 효 문화 자료는 모두 416건, 효자와 열부 등 인물 208명, 향교, 서원, 사당 같은 유형 자료가 164건, 왕조실록에 실린 기록과 설화가 44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소재가 석재라는 특징이 있고 또 효자 열부에 소씨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것. 효행을 알리는 정려나 누각 재료로 나무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익산은 화강암 비중이 높아 원형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과 문양도 눈에 띕니다. 전문가는 고령화와 공동체 해체가 진행될수록 공경과 감사, 상호 존중의 효 정신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효 문화를 복지와 잘 전맥시켜서 연계시킨다면은 효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그 문화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뿌리 깊은 익산 효 문화 자산에서 현대인이 계승해야 할 효 정신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도내 15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5개 학교에서 전 학년 또는 학년별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간 접촉이 밀접한 학교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면 병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년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어제 기준 초등학생 6명과 중학생 8명, 고등학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시민의 48%가 백신 접종을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의 2차 접종률은 48.53%로 전국 평균인 45.3%를 웃돕니다.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자체 축제와 행사 개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진행되는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해 지자체는 불효불급하지 않으면 개최를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덕진 소방서장이 아픈 지인을 구급차에 태워 서울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윤모 덕진 소방서장에 대해 구급차 부당 사용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심정지가 발생한 지인을 서울의 모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사적 이용 여부와 대원들에 대한 부당 지시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놀이터에서 8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9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8살 B군의 목에 모형칼을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증의 정신변력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밝힌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지난해에만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1,87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40곳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과 붕괴를 막기 위한 사방댐 공사는 30곳에 불과해 산사태 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민주당 도당 국가미래전략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최 전 차관은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개발을 위해 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조직위원장이 홍준표 대선주자의 전북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맞아 도내에서 국민의힘과 홍준표 대선주자의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제7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합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며 10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 해진동 지역협의체가 착한 가게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한 햇빛 교회를 착한 교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2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